아예 얼어버려서 작동도 안 하고 그래서 문을 뜯었어요. 직접? 그 집주인분이 오셔서 직접 촬영 좀 넣어주세요. 라면 한 그릇이면 속도 풀리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해장일지 김다인입니다. 라면은 싸고 만들기도 쉽고 자취생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나의 해장일지는 이 라면에 담긴 20대 1인 가구 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장시켜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고민을 가진 20대 1인 가구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다 해장시켜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1년차 안효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효원님께서 들고 오신 라면 한번 끓여볼까요? 네, 저는 신라면을 저의 최애 라면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매운 거를 또 엄청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매운 걸 얘기할 때 신라면 맵기다 이럴 정도로 매운맛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많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효원님이 가져오신 혹시 신라면을 끓이는 비법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예상 못하셨겠지만 이 케첩을 활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는 편인데요. 제가 아주 건너 하얏트 셰프님께 들은 특급 비법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끓여 먹는지는 지금 바로 조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효원님이 가져오신 라면 같이 한번 끓여봅시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건 다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조리법을 따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대로 끓이되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하는 편입니다. 효원님 물부터 끓여볼까요? 끓이세요? 물부터 끓여볼까요? 요즘에 또 꼬들라면이 유행이니까 다혜님도 꼬들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끓이는 거는 네. 꼬들라면이 더 맛있고 약간 요즘 컵라면에는 전자레인지용 용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전자레인지 돌려서 약간 푹 익혀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전자레인지 라면도 즐겨 드시는구나. 네. 일단 저는 오늘은 꼬들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일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그래도 슬슬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슬슬 넣어볼까요? 스프 먼저예요? 면 먼저? 까주세요. 까주세요. 근데 스프 먼저인지 면 먼저인지에 대해서 저도 항상 딜레마였는데 제가 안성재 셰프님 유튜브도 봤는데 거기서 그냥 맛 다 똑같으니까 한 번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의 말을 또 믿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ASMR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이 지났고요. 원래 한 4분 넘게 5분 정도 끓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했을 꼬들면 이 정도 했을 때 그냥 네. 풀어버려요. 그리고 불을 확 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의 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케첩, 저의 냉털 재료입니다. 보이시나요? 꼭 이런 케첩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케첩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요? 이게 또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안 돼. 적당히 이제 케첩의 상큼한 맛만 느끼고 싶다. 그럼 저만의 계량법이 있는데 쪼륵 이렇게 넣는 거예요. 쪼륵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너무 전문적이야. 쪼륵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게 너무 적게 넣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딱 먹으면 케첩 맛이 아니라 토마토 향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토마토 주스에다가 아예 라면을 끓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라면 많이 끓여 먹어보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 이것보다 토마토 케첩을 더 많이 넣으면 조금 더 스파게티 같이 즐길 수 있고 방금 제가 넣은 만큼 넣으면 딱 그 토마토 향 나는 라면 정도로 상큼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됐다고 합니다. 효원님의 토마토 쪼르륵 라면. 쪼르륵 라면입니다. 너무 네이밍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효원님이 가져오신 라면 레시피가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같이 라면을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맛 평가해주세요. 아, 네. 긴장돼. 효원님, 꼬들면이라면서요. 저희가 수다를 너무 열심히 떨어가지고. 어때요? 근데 토마토 케첩 넣은 게 진짜 느껴져요. 그죠. 진짜 상큼한데 아까 거기서 딱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토마토 향이 너무 셌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마음에 드네요. 네, 우리 이제 라면도 한 네. 젓가락씩 먹었으니까 효원님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내가 취미 부자라면 두둔. 효원님은 취미 부자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제가 주변에서 너 진짜 바쁜데 취미 잘 챙겨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또 자취생들은 집에 들어가면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우니까 이런 건강한 취미를 찾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취미가 최소 몇 개다. 그래도 요즘까지 하고 있는 거는 10개 정도? 어떻게 그거를 다 10개를 그러면 다 챙기세요? 네, 다 챙겨 다니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주변에서 진짜 대단하다. 넌 정말 사랑이 많은 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개해 줄 만한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10개 중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짤을 봤었는데 책 좋아하는 사람 10명, 공연 좋아하는 사람 10명, 영화 좋아하는 사람 10명 합쳐서 10명이다 이런 짤을 봤었는데 친구들도 저한테 그 짤을 되게 많이 보내줬거든요. 저도 실제로 뮤지컬도 엄청 좋아하고 영화 보러 다니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영화제도 엄청 많이 다니고 책도 수시로 챙겨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 또 안 얘기해 볼 수가 없는 소재인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본 뮤지컬.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지킬 앤 하이드를 맞죠. 또 3회차 하고 왔습니다. 정말 한 가지만 계속 주구장창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제 자취하면서 공연을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회원님만의 네. 공연 관람 팁 좀 아끼는 공연 관람 그런 팁? 거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라면을 많이 먹으면서 돈을 아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관람일에 닥쳐서 예매하면 정말 할인 건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막 뮤지컬 좋아한다 이러면 오, 너 되게 부자취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닥쳐서 예매하면 엄청 많이 한 50%씩 할인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뮤지컬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취미가 10개? 막 그 네. 이상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도 막 다니시고 막 활동도 하시고 막 이러면 현생이랑 어떻게 그 취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시는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이것도 친구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 줬는데 일단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나한테 맞는 취미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알게 되었으면 저는 항상 한 달 있으면 거의 마지막 주쯤에 제가 좋아하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거를 예매를 해놔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이달 말에 그거 보러 간다 이러면서 이날을 좀 위해서 이제 이날을 위해 한 일한다. 달을 버틴다. 그러면서 조금 일을 할 동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취미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팁인 게 취미가 있기는 하지만 취미를 그렇게 딱 미리 해두지 않으면 약간 뭐 학교 갔다가 과제하고 막 알바 갔다가 들어오면 막 9시, 10시 막 넘잖아요. 맞아요. 나 진짜 책 읽어야지. 맨날 이렇게 집 갈 때는 생각해요. 책 읽어야지, 뭐 운동해야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딱 집 가면 릴스만 이렇게 내리면서 자고. 근데 릴스 내리다 보면 2-3시가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그 시간에 좀 뭔가 하고 싶은 걸 했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네 막 이러거든요 보통. 맞아요. 그리고 딱 예매를 해놓으면 꼼짝없이 취소 수수료 때문에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면 좀 취미를 잘 챙겨 다닐 수 있다. 네, 이런 꿀팁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효은님은 자취하면서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저의 자취 선배에게 조언을 듣고자 그럼 먹을 수 없죠. 지금. 고민거리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같이 봅시다. 네, 바로 이렇게 스케치북에 붙여왔어요. 혹시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배달이네요. 맞아요, 배달 음식. 맞아요. 이렇게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게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약간 네. 비용적인 거예요? 아니면 건강적인 거? 둘 다지 둘 않을까요? 다. 저는 선택을 잘 못하는 편이라 또 매일매일 배달 앱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또 뭐 먹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또 저는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는 1인분씩 포장이 안 되잖아요. 맨날 2, 3인분씩 시켜서 먹으니까 삼시세끼를 막 배달 음식 남은 걸로만 먹고 이래서 좀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다희님은 그런 고민 없으셨어요? 돈이 일단은 문제 없어가지고 저는 가계부를 쓰거든요. 네. 오. 네. 자취하면서 도무지 네.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오.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계부 앱을 보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나누면 거기다가 배달 예산을 한 달에 얼마로 정해놔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배민페이를 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어째서 배달을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마라탕은 저도 못 참. 그쵸, 그쵸. 네, 마라탕은 저도 못 참는데. 마라탕 못 참지. 네, 그래서 지금 운동을 다니는데 이제 PT쌤이랑 네. 마라탕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이런 식으로 약간 암묵적인 약속을 해놓은 편인데 이제 뭐 먹는지 찍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샐러드 사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적당하고 네, 적당하고 좀 고민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PT쌤 몰래 제 네. 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좋아요. 너무 꿀팁이에요. 꿀팁이죠. 마라탕은 포기하지 말자. 마라탕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라탕을 포기하지 마세요. PT쌤 몰래 샐러드를 보내세요. 마라샹궈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또 자취를 하다 보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음 고민을 또 상담을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자취생들이. 그래서 너무 외롭다. 입장 한번 구현해 주시면. 죽겠어요. 어떤가요? 다혜님은 안 외로우셨어요? 약간 저는 좀 빈트에 어긋나는 답변일 수도 네. 있는데 저는 좀 고독함을 즐기는 편이라. 근데 일단 저는 좀 릴스나 콘텐츠 중독자여가지고 네. 집에 있을 때 항상 보든 말든 좀 틀어놔요. 집에 스탠바이미 같은 거에다가 계속 좀 그래서 집이 좀 시끌시끌하게. 약간 주변 소음이 많게.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집에서 향을 조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막 집을 엄청 막 좋아하는 향기 같은 걸로 막 꾸미고 청소하고 막 이러면 이제 집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 공간이. 네. 그러면 좀 이 공간에 가는 게 좋아서 외로운 게 좀 덜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좀 집이 더러워서 많이 외로웠나 봐요. 지금은 약간 좀 정리정돈이 안 돼.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양보다 챗GPT랑 더 많이 대화한다.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좀 정들어가지고. 네, 완전 정들어가지고 조금 더 다정하게 네. 대해줄래?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이신가 보다. 자, 다음 고민. 다음 고민. 고민이 정말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취하다 보면. 그쵸. 약간 사진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이제 자취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사실 전입신고 우리가 직접 한 적 없잖아요. 맞아요. 집주인과의 통화?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걸 한 번에 다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취 처음 할 때는 조금 가격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네. 살짝 치안도 조금 안 좋고 그런 곳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제가 한겨울에 본가에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이제 한 10일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문이 온 거예요. 그 도어락이 망가져서 아무리 도어락을 해도 안 열려가지고 그때 밖에 엄청 막 영하 몇 도인데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근데 그때 집주인분이 살짝 그 소통을 조금 안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막 건전지를 사서 열어보래요. 그래서 건전지를 사서 이렇게 했는데 아예 얼어버려서 작동도 안 하고 그래서 문을 뜯었어요. 직접? 그 집주인분이 오셔서 직접? 촬영도 오셨는데요. 예. 네, 그래서 문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뜯었거든요. 네. 뜯었는데 바로 새벽이었어가지고 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없이 잤어요? 일단은 문을 이제 다시 끼워는 줄 텐데 도어락이 망가진 거라 그 못 걸쇠 나가시겠다. 같은 걸 잠그고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네. 그냥 학교 가서 잤어. 학교가 오히려 안전할 것 내가 같아서 생각지 못한 결말인데. 학교 가서 잤는데 네. 근데 그 도어락을 집주인분의 판단으로 네. 뜯은 거였는데 저한테 돈을 청구를 하신 거죠. 약간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좀 자취할 때 처음 집 구할 때 네. 집주인분이 얼마나 가까이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분이 어떤 분들이신지도 조금 미리 보는 건 진짜 중요한데 혼자 사는 20대면 이 고민 해결 팁 집주인을 잘 만나라.
네, 이렇게 우리 효원님의 고민을 같이 듣고 해장을 시켜드리는 시간을 네. 가져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저보다 2년이나 더 먼저 2년이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정말 얻어갈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들이 다 부셔졌기 때문에 또 부실라면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이 저의 고민들을 같이 부셔보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부셔볼까요?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 들고 있나요? 오! 약간 시원하게 고민이 갈리는 느낌? 와, 다 부셔졌습니다. 와. 이것도 다희님이 엄청 좋아하셨던 이 사진. 안 돼, 가지마. 아니 우리 선배님을 혜수 선배님을 효원님의 외로움이 좋겠어요. 외로움이 달리길 달리고 바라며. 있어요. 또 이것도 고민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갈아볼게요. 좋습니다. 와, 고민이 3가지가 모두 해소된 느낌입니다. 네, 우리 효원님의 고민 이렇게 잘 갈렸 어떤 면에서 할까요? 갈려버린 효원님의 고민. 이렇게 시원하게 갈렸답니다. 와, 박수. 네, 오늘 효원님과 함께 효원님의 3가지 고민도 들어보고 맛있는 라면도 먹으면서 한번 해장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제 자취 선배님의 다양한 꿀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3가지 고민을 가져왔었는데 3가지 모두 명쾌한 답을 해주셔서 역시 선배님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오늘 효원님의 고민이 사실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겪을 만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보시는 맞아요. 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소하고 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토마토 라면도 꼭 먹어보세요. 네, 토마토는 조금만. 네, 조금만 넣으면 네, 쭈룩 조금만 넣으시고. 라면 많이 기억해주세요. 나의 해장일지는 다음번에 또 20대 1인 가구 게스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장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해주세요. 안녕.